우리는 늘 먹는다. 하루 세 끼는 기본이고 간식, 야식까지 먹는다. 맛있는 걸 먹는 즐거움이 사라진다면 국가 행복지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처럼 먹는다는 행위와 음식은 우리에게 매우 밀접한 존재다. 하지만 이렇게 매일 먹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먹는 음식들이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당신이 뭔지 모르고 그냥 먹었던 음식 속 식재료들 5가지를 알아보려 한다. 모르고 먹었던 음식 속 식재료 첫 번째, 입에서 풍미를 한가득 머금고 살살 녹아내리는 초밥의 옆에 딸려 나오는 요 녀석, 바로 락교다. 새콤달콤한 맛으로 초밥을 먹는 중간중간 입가심을 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 이 녀석. 결론 먼저 말하면 이거 마늘로 만드는 게 아니다. 그 생김새가 마늘과 싱크로율이 상당히 잘 맞아 떨어지는 탓에 마늘로 만드는 음식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데, 막상 먹어보면 마늘하고는 식감하고 맛이 상당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락교가 마늘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일식집에서 보기는 많이 봤는데 먹어보지는 않은 사람들일 것이다. 나도 그랬다. 솔직히 딱히 먹고 싶게 생기지는 않았잖아 이거. 아무튼 이 락교는 마늘이 아닌 염교라는 채소를 재료로 하여 만드는 음식이다. 락교라는 이름 자체도 이 염교라는 채소 자체를 지칭하는 일본어다. 그러니까 락교를 굳이 한국어로 바꿔본다면 염교절임 혹은 염교장아찌 정도가 되는 것이다. 돼지파라고도 불리는 이 채소는 한국에서는 일본식으로 소금과 식초에 절이는 형태, 다시 말해 락교의 형태로 먹는 것 이외에 널리 통용되는 다른 조리법이 없기 때문에 대량으로 재배하는 경우도 극소수고 대부분을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실정이라 한국에서는 여러모로 생소한 친구다. 이 염교의 하얀색 알뿌리 부분만 손질해 남기고 간장, 식초, 설탕 등을 넣어 숙성시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락교가 되는 것이다. 참고로 본고장인 일본에서는 6월 6일을 락교의 날로 지정하여 락교와 관련된 행사도 하고 홍보도 여러모로 하고 있는 모양이다. 뭐 그렇다고 한다. 모르고 먹었던 음식 속 식재료 두 번째, 롤, 초밥, 알밥, 그리고 볶음밥에 이르기까지 톡톡 터지는 식감으로 먹는 재미를 더해주는 이것, 바로 생선알이다. 이 생선알이 어떤 생선의 알로 보이는가? 만약 날치알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만 맞았다. 여러 사람들이 날치알이라고 알고 있는 이 알들은 완전한 날치알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날치알 제품에는 날치가 아닌 다른 생선의 알이 섞인 경우가 아주 많다는 뜻이다.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제품들을 살펴보자. 날치알이라는 이름의 제품들을 보면 날치알 함량이 52%, 40%, 제품에 따라서는 33%까지 떨어지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니, 날치알 팩에 날치알이 33%밖에 안 들어있으면 나머지는 뭐란 말인가?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은 가까운 곳에 있다. 바로 열빙어알과 청어알. 그러니까 당신이 날치알인 줄 알고 먹었던 생선알은 사실 날치알과 열빙어알과 청어알이 사이좋게 섞인 혼합 생선알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날치알이라고 써놓고 다른 생선의 알을 섞어놓은 걸까? 대충 감이 오겠지만 역시 원가 때문이다. 열빙어알과 청어알은 날치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따라서 맛이나 식감이 비슷한 열빙어와 청어알을 섞어 단가를 낮추고 어쨌든 날치알이 들어가긴 했으니 인지도가 가장 높고 가격도 제일 비싼 날치알의 이름을 대표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팔면 사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일단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현행식품위생법상으로는 원재료 또는 부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해도 성분명과 함량만 정확히 표시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이제 알밥을 먹을 때는 날치 말고도 열빙어와 청어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자. 모르고 먹었던 음식 속 식재료 세 번째, 국물 얼큰하게 들이키면서 순삭시키다 보면 짬뽕 안에 가끔 보이는 이것. 쫄깃쫄깃한 식감에서 바다향이 살짝 묻어나오는 이 얇고 하얀 식재료는 무엇일까? 오징어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소라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오징어는 아니고 소라는 이번에도 반만 맞았다. 이 식재료는 우리나라에서 위소라, 위고종이라고 불리는 녀석으로 영문으로 신비옴이란 이름을 가진 해양생물이다. 손질되기 전 생물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닥 친근한 생김새는 아니다. 위소라는 성체 기준으로 약 15에서 18cm 가량 되는 우담한 크기와 두툼한 살집을 자랑하며 보통의 소라, 고동과는 다르게 상당히 길고 넓적한 패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저 멀리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모니타리가 원산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그보다 남쪽에 위치한 세네갈산이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다. 원산지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낯설다. 실제로 네이버든 구글이든 검색을 해보면 기본적인 레시피는커녕 그 흔한 동물백과 하나 나오지 않고 제품 판매글만 주르륵 나오는데 이런 걸 보면 락교의 염교보다도 훨씬 더 생소한 식재료인 것 같다. 짬뽕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먹어봤는데도 말이다. 모르고 먹었던 음식 속 식재료 네 번째 식재료도 짬뽕 안에 들어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바로 이 까만 조개. 아니, 이게 홍합인 걸 모르는 사람이 있냐고? 그렇다, 이 조개는 사실 홍합이 아니다. 홍합과 너무나도 닮은 이 조개는 바로 지중해 담치라는 녀석. 국립수산과학원의 발표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홍합과 생물의 물량 중 90% 이상이 이 지중해 담치다. 당신이 먹었던 짬뽕과 홍합탕의 조개도 거의 대부분은 이 지중해 담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본디 홍합이라 함은 참담치라는 종만을 일컫는 이름이다. 참담치, 그러니까 진짜 홍합과 지중해 담치는 모두 분류상으로 홍합목, 홍합과 홍합 속에 속하는 종만 다른 아주 가까운 친척벌이다. 속, 화, 목이 같고 종만 다른 돼지와 흑돼지를 생각하면 이해가 편할 것이다. 지중해 담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중해가 원산지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내에 유입되어 토착화된 외래종이다. 홍합과 지중해 담치를 동시에 올려놓고 보면 그 차이를 바로 실감할 수 있는데 지중해 담치는 홍합에 비해 크기가 작고 폐각이 얇으며 폐각 겉이 매끄럽고 식감에 있어서는 홍합보다 쫄깃함이 덜한 대신 좀 더 부드럽다. 그렇다면 왜 크기도 더 큰데다가 토착종이기도 한 홍합이 지중해 담치로 대체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양식의 가능 여부 때문이다. 양식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자연산으로만 채집할 수밖에 없는 홍합과 달리 지중해 담치는 번식력과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양식이 가능하다. 양식을 통한 대량 출하를 거친 지중해 담치는 당연히 원래의 홍합보다도 훨씬 저렴하고 흔하게 우리의 식탁에 오르기 시작했고 그렇게 서서히 홍합의 지위와 이름을 대체하게 된 것이다. 나쁘게 보면 홍합이 아닌 게 홍합인 척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보면 우리가 조개가 든 짬뽕과 홍합탕을 흔하게 먹을 수 있게 해준 1등 공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모르고 먹었던 음식 속 식재료 마지막 5번째. 그 주인공은 동태찌개, 대구탕, 알탕 등 생선을 넣어 만든 탕 요리에서 볼 수 있는 이 녀석이다. 마치 뇌처럼 쪼글쪼글하게 주름진 모습이 그렇게 친근하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이름의 식재료.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수컷 물고기의 정액을 포함한 생식샘, 그러니까 정소다. 생식샘이나 정소라는 표현이 뭔가 확 와닿지 않는다면 표준 국어 대사전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자. 물고기 수컷의 뱃속에 있는 흰 정액 덩어리,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환해서 생각해보면 물고기의 고환인 셈이다. 이리는 다른 내장에 비해 그 크기가 상당히 큰 편인데 그 이유는 정액을 물에 흩뿌리는 방식으로 체외 수정을 해야 하는 어류의 특성상 정액을 많이 생산할수록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생선의 다른 내장류와 마찬가지로 이리 역시 비린내가 강하고 쓴맛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선의 이리는 잘 먹지 않고 버리는 편이다. 하지만 명태, 대구, 아귀, 보거 등 일부 생선은 비리지 않고 고소한 맛이나 식재료로 사용된다. 특히 마치 하얀색의 명란처럼 생긴 이 보거의 이리는 크리미한 식감과 고소한 풍미를 가지고 있어 상당히 고급 식재료로 대접을 받는다. 일본 영화 굿바이에서도 이 보거 이리를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삶은 필연적으로 죽음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은유하는 심오한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잘 구워진 이리와 배우들의 하정우급 먹방 연기가 더 눈에 들어온다. 오늘은 이렇게 당신이 평소에 뭔지 모르고 먹었던 음식 속 식재료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영상에서 다룬 지식이 여러분의 식사를 보다 즐겁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이리 같은 경우는 그냥 모르시는 편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이만 각설하고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겠다. 오늘도 좋은 하루, 맛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란다.